식사요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식사요법의 개요. 자, 맨 먼저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사계획 이런 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뭐든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는 그것들의 정의와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 정의와 목적은 반드시 그 키워드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괄로 1번 보시면 정의 부분이 나오고요. 정의에서 키워드는 자,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요법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서 영양 원리를 기본으로 치료 및 예방, 즉 목적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가 들어가는 게 이색적이죠. 자, 식사요법, 식사 구성만으로도 충분히 질병의 치료, 그리고 또 예방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항문화한 것이다. 자, 다음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서는 키워드가 환자들의 특성, 식욕, 기호도를 고려해서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래서 치료, 목적은 치료와 예방, 그리고 재발 방지, 영양 상태 증진. 영양 상태 증진. 이렇게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식 문제 나오기가 조금 쉽겠죠. 목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위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사 계획. 자, 우리가 식사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가 식단을 작성하려면 영양 섭취 기준, 우리가 얼만큼, 이 환자에게는 얼만큼의 영양소가 필요하고 얼만큼의 칼로리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영양 섭취 기준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는 좀 건강 일반인들과 그리고 뭐 환자들 다 포함해서 다 그 용어가 다 포함이 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양 섭취 기준에 의해 영양 섭취 기준 자, 의의에서 보시면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영양소의 섭취 수준이다. 건강을 최적 상태로 유지시킨다. 자,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적한 상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최적한 상태 유지를 위한 어떤 그 필요한 섭취 수준을 얘기한다. 자, 옆에 보시면 만성 질환이나 영양소 과다 섭취 예방까지도 고려해서 평균 필요량, 그리고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그리고 상한 섭취량까지 네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보시고 상한 섭취량은 좀 먼저 보시면 상한 섭취량, 그러니까 최대로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그 섭취 가능한 수준을 상한 섭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인체 건강에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 많이 먹으면 당연히 많이 먹어도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때 유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가장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섭취 수준을 바로 상한 섭취량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평균,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거의 다 개념은 비슷한데 용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것들을 산정하는 기준이랑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구분을 하자면 평균 필요량, 교재 보시면 건강한 사람들의 1일 영양 필요량의 중앙값이다. 하루 필요량의 중앙값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반면에 충분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즉 평균 필요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충분 섭취량은 이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인의 영양 섭취량을 토대로 설정한 값이 바로 충분 섭취량, 그냥 충분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설정한 값이 충분 섭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 중에 상한 섭취량은 완전 개념이 조금 다르니까 따로 생각해 두시고, 이 세 가지 중에는 평균 필요량 그리고 충분 섭취량, 이거 두 가지는 과학적 근거가 있고 없고에 따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권장 섭취량이 나오는데, 권장 섭취량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97%에서 98%의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필요한 양을 충족시킬 때, 그때 그 섭취량을 권장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에는 건강한 인구 집단 뭐 97에서 9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량을 추정한다, 추정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따라서 에너지 적정 비율인데, 우리 영양소에서 칼로리를 내는 영양소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그죠? 지방은 우리 필수 지방산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3 이렇게 나눠서 에너지 적정 비율 이제 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교재 보시면 영양소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연령별로 따로 나와 있다는 건 연령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어떤 영양소 차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연령별로 체크를 해보시면, 한 1세에서 2세가, 영아들, 그 다음에 3살에서 18세, 성장기, 그 다음에 19세 이상 성인,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애기들은 탄수화물 55에서 65. 자, 다 동일합니다. 탄수화물 55에서 65. 대략 뭐 60%, 실제로 우리가 식단 작성하는데 거의 그냥 60%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단백질은 7%에서 20%, 최대 20%. 그 다음에 지방에 있어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에서 35%, 굉장히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 애들이랑 그 다음에 성인들은 동일하게 15에서 30%. 애기들 같은 경우는 지방 함량이 매우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은 연령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지방은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필수 지방산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연령별의 차이는 없다. 그치만 필수 지방산 같은 경우는 전체 몇 프로를 유지하는지 한번 4에서 10%, 그리고 오메가3는 1%. 자, 요런 이제 수치 정도는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적정계 비율을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식품교환표를 이용해서 식단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식품교환표라는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 용어는 보시면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그러니까 뭐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그런 식품들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 대신에 얘로 교환이 가능한 그런 표를 만든 게 바로 식품교환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 구성이 비슷한, 즉 같은 그룹 안에서는 식품이 서로 교환된다. 그게 바로 식품교환표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 보시면 1954년 한국에 처음 소개됐다. 자, 1995년도에 당뇨병 학회. 왜냐하면 우리 당뇨병 환자들 식이요법에 있어서 식품교환표가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당뇨병 학회, 그리고 한국영양학회, 뭐 대한영양사회 공동으로 식품교환표를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했는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 우리의 식습관, 우리나라 한국인들의 식습관 고려하고, 그리고 식품 수급 사정, 계절별로 뭐 제철 음식도 틀리고 다 나오는 게 다르니까
식품 수급 사정, 그다음에 식품 성분의 차이 등을 고려해서 이게 다시 이게 개정해서 식품 교환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단 작성법. 자, 식단 작성법은 맨 먼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역은 각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에너지, 당지, 지방, 단백질, 일일 필요량을 결정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하루 2000칼로리가 필요한 환자다. 2000칼로리 중에 탄수화물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55에서 65%, 뭐 그러면 60%. 탄수화물을 1200kcal, 단백질을 400kcal 구성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지방을 뭐 400kcal 이렇게 구성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루 1일 필요량을 결정한다. 자, 이게 바로 기역 단계고요. 자, 니은. 각 식품군별 1일 교환 단위수를 결정한다. 자, 그러니까 영양소 배분에 맞게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뭐 공유 10교환에 뭐 과일 2교환 이렇게 해서 총 1200kcal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뭐 10교환, 그다음에 뭐 어육류 뭐 4교환, 뭐 하루에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 과일류, 뭐 채소류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배분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니은 단계고, 자, 디귿 단계는 이렇게 나온 것들을 세 끼니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기역 단계, 니은 단계. 이걸 세 끼니로 나누. 예를 들면 아침에 공유, 아침에 3교환, 그다음에 점심에 3교환, 저녁에 2교환, 그리고 뭐 나중 간식으로 1교환. 간식으로 1교환씩 뭐 2회해서 그러면 총 10교환. 이런 식으로 새끼랑 간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균일하게 나누는 과정. 이게 바로 디귿. 자, 마지막으로 리을. 자, 이렇게 나눈 걸 아침 공유 3교환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품으로 선택하는 거죠. 뭐 아침에는 뭐 쌀밥으로 한다. 뭐 점심에는 뭐 국수 뭐 몇 그램, 쌀 한 공기, 밥 한 공기 이런 식으로 바꿔서 식단을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보충 박스 보시면 식사 구성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 교환표는 우리가 그 교환표 보시면 여섯 식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곡류군, 그리고 어육류, 채소, 지방, 우유, 과일류 이렇게 해서 6개. 식사 구성안도 우리가 6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시는데, 곡류, 어육류 대신 이렇게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이렇게, 그다음에 채소, 과일, 우유, 유제품 같이 묶어서, 그다음에 유지, 당류. 그러니까 당류가 여기 유지, 당류 같이 묶어서 있죠. 식품교환표랑 좀 다르게 그렇게 묶어서 있는 거죠. 자, 곡류는 식사 구성안 실제로 보면은 곡류 당연히 탄수화물의 주 공급원이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단백질, 채소류, 과일류, 뭐 섬유소, 탄수화물, 그리고 과일류는 당류, 탄수화물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식으로 이용되는 곡류, 면, 그리고 떡, 빵, 시리얼, 감자, 과자, 이거를 다 곡류군에 속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곡류 300kcal. 식사 구성안에서는 곡류가 이제 1회 300kcal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1회 분량을 좀 보시면 백미, 보리, 찹쌀, 현미 이런 우리가 밥 종류로 먹는 경우는 1회 90g.
자, 밑에 감자류 보시면 감자는 1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자, 단백질의 주 공급원이다. 육류나 어패류, 그리고 알, 콩, 견과류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식품군이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견과류 종류가 호두, 뭐 땅콩 같은 자, 우리 견과류 종류가 식품 교환표에서 보면은 지방군에 속해 합니다. 식품 교환표에서는 지방군에 속하는데 식사 구성안에서는 이게 고기, 생선, 달걀, 콩류, 단백질 쪽 이 콩 부류에 속해서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속하게 됩니다. 견과류. 자, 그래서 뭐 다소 객관식 문제로 호두는 식사 구성안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러면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호두는 식품 교환표에서는 지방군에 속했지만 식사 구성안에서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속한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채소류. 채소류는 실제적으로 채소는 비타민 그리고 무기질 또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죠. 자, 그리고 채소류에는 한 가지 더 버섯이 포함이 되고요. 해조류, 미역 그리고 해초 이런 해조류가 포함이 됩니다. 칼로리도 낮죠. 채소류 칼로리 15kcal이고 채소류 종류, 해조류, 버섯 뭐 이런 종류들 쭉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과일류는 비타민과 섬유소 주 공급원이고 과일 그리고 주스도 포함이 됩니다. 과일류에 주스 그 착즙한 주스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우유 유제품. 우유 유제품은 아시다시피 칼슘의 주 공급원이 되고요. 우유, 그다음에 유제품 치즈, 요구르트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치즈, 요구르트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지와 당류는 이것들은 우리가 조리할 때 뭐 첨가하거나 뭐 기름에 볶는 요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설탕을 넣거나 뭐 꿀을 넣거나 그런 경우 이때 유지 당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지류 보시면 참기름, 콩기름 쭉 보시고 커피 믹스도 함께 포함이 되죠. 그리고 꿀, 설탕 등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자, 그래서 아까 한 가지 더 말씀드렸다시피 호두, 땅콩, 뭐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다시 말하다시피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속한다. 자, 앞에서 나왔던 식품 교환표에서는 얘네들이 바로 지방에 속하지만 식사 구성안에서는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식사요법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식사계획에서는 우리가 식품교환표 그 다음에 식사구성안 이렇게 두 가지 고려를 했었고요. 식사요법의 정의에서는 우리 키워드 위주로 의사 진단에 따라서 질병 예방 치료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목적은 개인의 특성 식욕, 기호도를 고려해서 질병 치료하고 예방하고 재발 방지하고 영양 상태를 증진시킨다. 이렇게 목적 4가지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계획, 영양 섭취 기준 용어들 4가지가 나왔고요. 식품 교환표랑 식사 구성안 둘 다 이렇게 6분류로 나눴는데 6분류로 나누고 뭐 이런 호두나 땅콩 같은 경우는 서로 속하는 군이 다르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병인식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